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의견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네,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주가가 빠지는 징크스가 17년 만에 깨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4일 국내 증시가 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정책 기대감 등으로 증권가에서는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징크스가 깨진 거는 이 새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에 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확산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당분간은 이 부분의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중국 테크 기업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엔비디아의 저가형 칩 대신에 자국산 칩을 시범 사용하기, 그러니까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중국이 직접 만드는 건가요? 중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중국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저가 칩 H20 대신에 자국산 칩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술 자립을 가속하기 위한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국산 칩은 화웨이라든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내 주요 IT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일부는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엔비디아라든지 AMD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연산 효율이나 소프트웨어 호환성 에서 약간 중국이 뒤처질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자금을 천문학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AI 인프라의 국산화가 좀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고 따라서 중국은 완전한 기술이 자립 단계라고 볼 수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자체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게 한번 시작하면은 빠르게 쫓아온다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한편 엔비디아의 저가형 칩이 H20, H20이에요. 이걸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잘 만드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국내 기업이 대체할 수는 없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일단 우선은 삼성의 기술은 그 모바일용이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급의 이 GPU 설계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더구나 독자적인 개발 생태계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 하드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자들이 써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입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쿠다라고 불리는 생태계가 있기 때문인데 자, 국내에서 기대할 만한 곳이 좀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퓨리오사 AI를 가장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배포하고 있고 AI 칩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H20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겨냥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 기업에서 좀 대체제를 찾기보단 아마 자국산, 그러니까 하웨이의 어센드 같은 그런 자국산 AI 칩으로 대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한편 미국의 중국 견제는요. 계속 유지가 되면서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을 또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정부는 최근 자국의 전자설계 자동화, EDA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반도체 제조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회로에 오류가 있다라든지 혹은 회로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상무부 산하에 있는 산업안보국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중국에 EDA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졌네요. 네, EDA 소프트웨어는 이 첨단 반도체 칩 설계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도구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발전 산업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적 조치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제안은 중국 기업의 첨단 칩 설계나 혹은 생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AI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이제 중국이 이제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서 이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현재로서는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이제 매우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2위인 나라를 견제한다. 근데 이게 심상치 않다. 계속해서 지속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핵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5월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본격화에도 수출 실적이 선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들의 그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비싸게 판 덕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1년 반 만에, 죄송합니다. 1년 만에 그 가격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미리 사두자는 그런 심리가 같이 적용을 하면서 수요가 같이 몰린 부분도 있다. 하지만 HBM 생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수요적인 부분이 좀 둔화가 될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DDR5 같은 경우에 대한 공급망, 자 이것들을 좀 단숨에 끌어올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HBM 생산이 아무래도 그 같이 생산 라인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요를 단숨에 끌어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 자체가 아무래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이제 하드웨어는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도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상승할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서 반도체주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대장주인 반도체주의 상승 탄력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요? 네. 최근 이제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로 네네.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주가 반등을 하면서 최근 이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는 2025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44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하였고요. 이는 국내 반도체주에도 매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이제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있고 독점 공급을 주요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HBM4 개발을 통해서도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AI의 수요 증가와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네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수요 확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각각의 전략을 통해 가지고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에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그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인 AI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주저앉긴 해도 우리는 이 시장을 결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반도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자 반도체 종목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의 발견 친구를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은 이제 되기는 하는 거죠?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6월에 최종 검증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식이 들려온 게 좀 있는지. 네,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최종 품질 테스트,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6월 내에 통과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이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이제 HBM3 제품에 대한 실사 점검을 진행을 하였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완벽하게 맺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8단 제품에 대한 이제 공급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2단 제품은 이제 차세대 AI 칩에서 적용되면서 이제 천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의 기대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공급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대한 진행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인 이 트랜스포스의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1분기 매출 97억 1,800만 달러로 시장 점유율의 36%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뒤이어 점유율 33.7%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시장은 이제 HBM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혜를 좀 톡톡히 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차이는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HBM3E를 좀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 시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하이닉스의 주가만 본다 하더라도 자 저항대 상단 부근까지 올라와 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HBM3 점유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출시 기대감과 그러니까 이런 상승 모멘텀들이 같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권을 좀 더 잡아간다. 그러니까 내용 매출은 이제 삼성이 1등이지만 그 주요 내용 매출을 차지하는 포션이 어디냐. 네. 여러분도 좀 신경 써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증권가에서는 한편 상반기는 상승 장세, 하반기는 하락 장세를 뜻하는 말이죠. 상고 하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의 상고 하저로 하반기 전망은 그다지 좋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관세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의견 때문인데 지금 DDR4가 이제 DDR5로 수요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HBM 생산 때문에 DDR5도 당장 공급을 늘리긴 어렵다 보니까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자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로 이제 올해 디램 쪽 시설 투자가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량 증가가 좀 이제 변수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HBM이 3에서 4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HBM4 생산은 더 많은 디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나 아니면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증가도 좀 지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좋은 시장, 그리고 뭔가 잘 되는 시장은 경쟁자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가만두질 않습니다. 일본이 AI용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자금을 대고 인텔이 기술 쪽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본이 인공지능용 이제 AI용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도 사실이고 소프트뱅크가 자금 지원하고 인텔이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를 겨냥한 이제 고속 이제 저전력 메모리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이제 D램이라든지 HBM 시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지금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이제 패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이제 지금 벌써 본격화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이제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와 혁신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 주목해야 할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우려했던 미국의 중국 AI 칩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거는 HBM의 수요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HBM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 퀄 테스트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캐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면 점유율도 단숨에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칩, 이 루빈의 출시 일정도 중요하겠는데요. 네. 루빈이 차질 없이 출시가 된다면 하이닉스의 HBM 시장 주도도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자 미국의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가 7월 8일 날에 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는 지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하지만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세 영향이 현실화가 된다면 좀 타격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의 종목만 이 관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력들이 직접 금운동 메달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인 시장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아주 클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력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노훈민 자문역의 반도체주 금운동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동메달 갑니다. 네, 자세한 종목 분석은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반도체주 종메달 기업은 ICTK입니다. ICTK. 네, ICTK는 국내 유일의 양자 암호 솔루션 완비 기업으로 양자 보안 칩, 테스트 장비, 시스템 인증까지 풀스택으로 갖춘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 시장에서 기존 보안업체와 달리 독립기술 기반의 반도체 테스트 기반까지 갖춘 이중 강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기존의 보안 체계가 붕괴할 실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둘째는 전 세계 정부, 기관이 모두 다 2035년 전까지는 양자 암호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ICTK는 이미 이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ICTK는 이제 단순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 양자 암호 전환 생태계의 중심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인증력, 사업 모델까지 삼박자로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 암호 시대가 열린다면은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의 다음 대장주로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주 동메달은 ICTK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종목은 뭘까요? 네, 반도체주 은메달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네, 필옵틱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레이저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이제 다이렉트 이미지 노광기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한 자회사인 이제 필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제조 장비 전문 회사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필 옵틱스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유리 기판 분야에서 핵심 공정인 이제 TGV 장비를 국내 최초로 양산 라인에 이제 공급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리 기판은 기존의 실리콘 기반 대비 이제 전기 절연성이라든지 열 안정성이 매우 우수해가지고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 기술이 이제 미래의 산업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필옵틱스의 TGV 장비가 이러한 유리 기판의 미세한 전극 통로를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장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유리 기판 기술 개발에 계속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 필옵틱스의 기술력이 향후 관련 시장의 경쟁력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 발 앞선 기술력 덕분에 필옵틱스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송 중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더라도 금메달 종목이 뭔지 힌트는 알아봐야겠죠? 네,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불황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특히 공정이 계속적으로 이제 HBM으로 갈수록 이제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세정과 코팅 없이 이제 수율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 유지가 가능한 이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 이어서 또한 매출에 있어서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투자만 시작을 하면은 이제 바로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업이 예전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해하던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 기술 그리고 이슈, 재료까지 삼박자가 다 갖춘 종목이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약간의 그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 모양새네요.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네,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 HBM으로 초미세가 될수록 세정이라든지 코팅의 중요성은 필수 인프라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TSMC 등 반도체 생산 기설인 이제 글로벌 팹 바로 옆에서 부품을 세정 코팅해주는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향 매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투자 굴기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에서도 이제 불이 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 ALD 장비용, 이 세라믹 히터가 사실상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의 OEM향 매출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화가 이제 심해질수록 부품 마모도 빨라지길래 이 세정과 이 코팅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신품 대비해 가지고 3분의 1 가격으로 부품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술, 이제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싸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 우려였던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도 이제 사실상 해소 국면이기 때문에 네. 지배 구조의 안정성까지도 확보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술 그리고 중국 수요와 지배 구조까지 사박자력을 모두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순히 HBM의 상승에 대한 단순 수혜주가 아니라 플랫폼형 이제 소재 부품 기업으로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매기면서 노우민 자문역이 처음엔 3박자라 그랬는데 마무리는 4박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노우민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식의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은민 자문역의 라이브 방송도 이어집니다. 주식의 발견 채널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함께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종목 분석을 함께 들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쉐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